발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회의 의제와 직접 관계되는 발언입니다. 여기에는 의안에 대한 사안 설명, 심사 결과의 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발언은 발언의 순서가 미리 정해지게 되고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발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집행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한 회의 의제로 삼아 미리 발언할 순서를 정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반면 회의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는 구두 동의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5분 자유 발언,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이들 발언은 발언할 의원이 미리 발언 신청을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발언의 종류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제안한 이유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의 보고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다수 의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보고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의제에 대하여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 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입니다. 본회의 시에는 이미 심사된 사항을 의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 질의와 답변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위원회 회의 때는 질의와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을 다룰 때나 시장을 대리에 출석한 실본부국장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제안 설명자이자 보고자인 실본부국장과 의원 간의 질의와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발의의원에게 직접 묻기보다는 의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 책임이 있는 실본부국장에게 묻고 답을 듣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질의 답변 과정이 종료되면 바로 토론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할 의원이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를 미리 밝혀 발언 기회를 가진 후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입니다. 시민이 볼 때 질의 답변과 토론 간 차이가 없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회의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토론 신청을 하는 경우 토론 신청자가 한 명이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의제로 성립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곧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경우로 볼 때 이에 대한 토론은 반대 입장의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토론이 이어질 때는 다시 찬성 입장 토론, 그 다음에는 반대 입장 토론 순으로 토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 발언, 5분 자유 발언, 신상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의 처리 과정이나 회의 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즉,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의결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등 회의 운영을 정확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장은 발언 취지를 확인하고 즉시 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의원 또한 의사진행 발언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발언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회 회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발언 기회를 놓치면 발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원의 발언 요지를 미리 통보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의장이 직접 발언 취지를 물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발언인가를 확인한 경우 후에 발언 허가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론 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해당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그동안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도에 도입되었고 지방의회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그리고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의장이 의원에게 5분 이내에서 허가하는 발언입니다. 이 경우 발언할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미리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를 정합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성격의 발언입니다. 일신상의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주로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이 거론되거나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 변명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이런 발언은 다른 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할 성격의 발언입니다. 발언 절차와 제한 의원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 회의장 어디서나 하거나 원하는 의원 모두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는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허가 절차, 발언의 장소, 발언의 횟수, 발언 시간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따로 정함으로써 원만하고 질서 있는 회의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이 발언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원이 동시에 발언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의 의제와 관련 정도 처리의 긴급 유무에 따라 발언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장소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예외적으로 의석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위원회에서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의원이 반복해서 발언할 경우 또는 발언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경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같은 의제에 대해서 발언할 횟수를 제한하고 발언 종류에 따라 제각각 허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5분 자유 발언과 시정 질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20분, 질의 보충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과 발언은 10분 이내에서 발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제와 다른 발언을 할 경우에는 회의가 길어져서 생산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언의 성질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할 때 찬반 의사를 표명하거나 의사 진행 발언 때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의제와 다른 발언으로 간주되기에 이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건을 최종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하고 논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방해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인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에 규정된 이래 일부 지방의회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발언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의 신청 절차와 종결 절차, 그리고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안건의 의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 이 규정을 준용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려면 최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야 하고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하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중 본회의는 1차 회의의 원칙도 예외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최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 동의가 있어 최저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이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있어 표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럴 때 발언은 어떻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한 의결을 본회의에서 번복하려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기록에 남기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의결 결과 반대 결과를 본회의에서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다수 입장을 부정하게 되므로 추후 의정 활동 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시 소수 의견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우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의 노력 없이 본회의에서 같은 위원회 의안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여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정부, 대집행부 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 발언은 단체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의 시정이나 보완, 지역민원 해결, 예산 투입 등을 촉구하고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언 기회는 다른 의원의 발언 기회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발언의 긴급성 여부를 의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발언 이전에 관계부서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만은 유의해야 의원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의장이 허가하지 않은 채 하는 발언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도 위원이 발언하기 위해서는 꼭 위원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이 정중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회의에 임하는 모습은 보기 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 시설이 갖춰 있어 의회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회의가 생방송되거나 영상 회의록으로 남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되는 발언의 무게처럼 의원의 복장은 품위 있고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어요. 특별위원회는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의원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한시적인 위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겹치거나 중요한 안건 또는 의회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을 의미합니다. 또 일시적이라 함은 상설로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정해진 활동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상 가급적 활동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위원회는 일반 의원과 같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본회의 의결로 구성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대체로 명칭, 목적, 활동 기간, 위원회 수, 구성 방법 등 권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 선임은 각 회의마다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체가 구성된 의회는 대체적으로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의 비율에 따라 대표 의원이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 명의 의원이 두 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지방자치법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도 의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회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특별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은 의회
사무기구 내 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다만 각 의회의 여건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가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거나 일부 의회에서는 특별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두고 특별위원회의 각종 업무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특별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이 본회의 의결로 정해지는 만큼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이라는 형식의 정식 의안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 직접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의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재정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소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산안 결산, 기금 운영 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특별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구성 시점에 그 역할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특별위원회의 회부 안건이나 논의사항의 일정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필연적으로 경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관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경우처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타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부 의회에서는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특별위원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그 활동 기간의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 영역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